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오늘은 EPL 13라운드 몰아보기 2부로 남은 4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경기는 11월 25일 새벽 2시 30분에 펼쳐진 런던 더비로 토트넘과 첼시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격돌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케인, 알리, 에릭센, 손흥민이 모두 함께 선발 출장하였고 기존의 4-2-3-1이 아닌 에릭센이 중원 싸움에 가담하고 빌드업에 안정감을 더해주기 위해 보다 낮은 위치에 배치되었고 케인도 공을 받기 위해 보다 낮은 측면으로 내려왔고 그 빈 중앙 공간을 손흥민과 알리가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사리 감독의 첼시는 12라운드 에버튼전에 조르지뉴가 봉쇄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그때와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전술적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조르지뉴의 봉쇄와 손흥민을 이용한 첼시의 높은 라인 공략 두 가지입니다. 지난 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조르지뉴 봉쇄에 힌트를 얻은 포체티노 감독은 알리를 전담 마크맨으로 붙여두고 조르지뉴가 공을 잡는 순간 주변의 선수들이 압박을 가하며 빌드업 시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진행하던 토트넘은 전반 7분 얻은 프리킥 기회를 알리가 헤딩으로 마무리 지으며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케인이 측면에 위치하며 생긴 공간을 손흥민이 침투하고 에릭센과의 원투 패스로 첫 슈팅을 가져간 손흥민은 역습 시에 최전방에 위치하며 공격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첼시 수비의 핵심인 리디거를 1대1에서 제치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 보다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은 해리케인이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중거리 슛을 때렸고 케파 골키퍼가 손을 쓰지 못하고 2대0, 토트넘이 한 골 더 달아났습니다. 2대0의 리드를 가져간 토트넘은 압박 라인을 낮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손흥민을 이용한 역습을 전개하여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었고 넓은 중앙에 침투한 손흥민의 슈팅을 케파 골키퍼가 막아내며 2대0의 스코어가 유지되었습니다. 첼시는 아자르를 필두로 반격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9분 첼시의 공격을 오리에가 끊어내고 알리의 긴 패스로 1인 역습 기회를 잡은 손흥민은 순간 가속을 이용해서 조르지뉴를 제쳐내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다비드 루이스까지 제쳐내며 리그 첫 골을 원더골로 장식하며 3대0으로 앞서 나가는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분위기를 타한 토트넘은 빠른 공격 전개로 추가 득점의 기회를 잡았지만 시소코가 만든 절호의 찬스를 케인이 날렸고 케인이 만들어준 찬스를 알리가 놓치며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첼시는 후반 40분 아스필리쿠에타의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지루가 헤딩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추격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토트넘이 3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토트넘은 다른 런던 팀과의 더비전에서 6연승을 달리며 리그 3위 자리를 첼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A매치데이에서 휴식을 부여받아 경기 내내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원더골까지 기록한 손흥민을 방구석 뱅거의 13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의 한자리에 선정했고 중원에서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며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갖도록 한 시소코를 미드필더의 한자리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같은 날 밤 10시 반에 본머스의 홈구장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본머스와 아스날의 경기였습니다. 에디하우 감독이 이끄는 홈팀 본머스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4-4-2를 들고 나와 투톱의 파괴력과 도움 1위 프레이저를 앞세워 승점 3점을 노린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마다 맞춤 전술을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은 투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즌 처음으로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경기 초반 본머스의 브룩스가 골을 기록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되어 위기를 넘긴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 영입된 보물 토레이라가 커팅 후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았고 기세를 몰아 코너킥에서 잡은 좋은 기회를 오바메양이 날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전반 30분 왼쪽 측면에서 이워비의 좋은 패스를 받은 콜라시나치가 올린 크로스가 본머스의 레르마 발등에 정확하게 임팩트되며 자책골로 기록되었고 1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 나갔습니다. 아스날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전반전을 리드하며 마무리 짓는 듯 했으나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브룩스의 패스를 받은 조슈아 킹이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마무리 지으며 1대1 동점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 에메리 감독이 먼저 승부수를 던진 모습인데요. 공격적인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 3백의 양 센터백을 높게 위치시켜 공격에 가담시켰고, 이에 본머스의 에디아우 감독은 3백을 형성하며 수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술 변화의 효과는 아스날이 먼저 보았습니다. 후반 21분, 이번에도 이워비와 콜라시나치의 콤비가 만든 찬스를 오바메양이 마무리 지으며 2대1로 아스날이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분위기를 탄 아스날은 1분 뒤 오바메양이 역습을 전개하여 미키타리안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줬지만 아쉬운 터치를 보여주며 추가 득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숨 돌린 본머스는 교체카드 2장을 사용하여 다시 포백으로 돌아가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교체 투입된 스타니슬라스가 절호의 찬스를 잡았지만 성급한 마무리로 기회를 놓쳤고, 자책골을 기록한 레르마의 잘 맞은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득점에 실패한 본머스의 마지막 찬스까지 아스날의 레노가 막아내며 경기는 2대1 아스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커팅을 보여주며 에메리 감독의 전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무스타피를 센터백의 한자리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26일 월요일 새벽 1시에 울버햄튼과 리그 꼴찌 허더스필드 타운이 울버햄튼의 홈구장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만났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의 울버햄튼은 3-4-3의 진영으로 네베스와 무티뉴, 두 미드필더의 롱패스를 통한 측면 공격을 노렸고, 최근 부진한 디오고 조타 대신 카발레이루를 선발 출장시켰습니다. 허더스필드의 와그너 감독도 3백을 채택하였고, 울버햄튼의 후방에서 뿌려주는 롱패스를 저지하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 3명과 프리차드까지 중원 압박에 가담하는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허더스필드는 전반 5분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한 에릭 두름의 컷백을 무이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1대0의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허더스필드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패스 길목을 차단하며 울버햄튼의 네베스와 무티뉴를 꽁꽁 묶은 모습이었고, 전반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울버햄튼은 부족했던 측면에서의 역동성과 중원에서의 기동력을 위해 측면 공격수 아다마 트라우레와 중앙 미드필더 깁스 화이트를 투입했습니다. 후반 10분 교체 투입된 아다마 트라우레가 올려준 크로스를 히메네즈가 헤딩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빌링이 골이 되기 바로 직전에 걷어냈고 아슬아슬하게 노골이 선언되었습니다. 콩골로의 부상으로 온사이드가 선언되어 기회를 잡은 히메네즈의 공격까지 막아낸 허더스필드는 후반 28분 얻어낸 프리킥을 이 경기에서 리그 첫 골을 기록한 무이가 기가 막히게 마무리 지으며 2대0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우레가 기회를 잡는 듯 했으나 쉰들러가 막아내며 2대0으로 허더스필드가 귀중한 원정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3백의 중앙에 위치하여 단단한 수비를 보여준 쉰들러를 베스트 11 센터백의 한자리에, 마지막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에런 무이가 들어가며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이 완성되었습니다. 13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27일 화요일 새벽 5시 반에 벌리와 뉴캐슬이 벌리의 홈구장 터프무어에서 맞붙었습니다. 션 DC 감독의 벌리는 전방에 키 큰 투톱을 배치하고 롱볼 축구, 소위 뻥축구를 전개했습니다. 이에 맞선 뉴캐슬의 베니테즈 감독은 3백을 들고 나와 벌리의 롱볼 축구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경기는 코너킥 세트피스 2방으로 뉴캐슬에게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전반 3분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슛이 벌리의 수비수 벤미의 발에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로 앞서 나간 뉴캐슬은 전반 22분 코너킥을 짧게 진행하였고, 멜리치의 크로스를 키어런 클락이 헤딩으로 돌려놓으며 뉴캐슬이 2대0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40분 하프라인에서 벤미가 올려준 긴 크로스를 샘 보크스가 장거리 헤딩골로 연결하며 한 골 추격한 벌리는 투톱의 파괴력으로 동점골을 노렸지만 선방에 막히며 한 골 뒤진 채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벌리 수비 진영의 혼란을 틈타 기회를 잡은 멜리치가 이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렸고, 교체 투입된 호셀로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뉴캐슬은 달아날 기회를 놓쳤고 아슬아슬한 리드가 계속되었습니다.
벌리는 동점골을 위해 계속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롱볼을 투톱에게 붙여주며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기회를 날리고 뉴캐슬의 6탄 방어에 막혀 동점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골키퍼 조하트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진귀한 장면이 나왔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결과로 에버튼과 맨유가 본머스와 와포드를 밀어내며 6위와 7위에 자리했고,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긴 허더스필드가 단숨에 15위로 올라서며 유로파 티켓이 걸린 중위권과 강등권의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진 13라운드였습니다. 이번 13라운드 방구석 벵거의 베스트 11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